안녕하세요. 정보이사이트입니다. 요즘 1000억은 우스울 정도로 사모펀드의 프랜차이즈 인수가 자주 뉴스로 나오는데요. 하지만 매각 후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실패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대한민국 1위 한식 프랜차이즈였던 놀부입니다. 놀부를 1200억에 인수했던 모건 스탠리는 1000억을 손해보고 눈물의 손절을 했는데요. 5평의 구멍가게에서 시작한 놀부는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1위의 프랜차이즈로 키웠지만 결국 이혼하게 되면서 아픔을 겪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놀부의 성공과 창업주들의 이혼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실패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놀부도 폐점이 많아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예전에는 놀부 매장 가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사실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이전의 한국은 놀부가 한식업계 1위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놀부하면 부대찌개부터 생각하지만 놀부의 처음 시작은 보쌈집이었습니다. 남편이었던 오진건 씨와 아내였던 김순진 씨가 1987년 신림동에서 5평짜리 보쌈 전문 골목집으로 시작했는데요. 가격은 2인분에 2,500원이었고 푸짐한데 맛이 좋으니 손님들도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가격으로 생각해도 저렴한 것 같은데요. 옆에 호프집이 문을 닫자 방 보증금을 빼고 사채를 빌려 그 가게를 계약하면서 매장을 키우기 시작했고요. 이후 매장 이름을 놀부라고 새로 짓고 특허청에 출원까지 합니다. 게다가 김순진 씨는 놀부보쌈 신속배달이라는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가 인쇄되어 있는 티셔츠를 입고 다녔다는데요. 덕분에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뤘고 가맹점을 열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89년부터 가맹사업도 시작합니다. 남편이 경영 전반을 관리했고 부인이 점포 관리 및 대외 홍보를 책임졌습니다. 금실 좋은 인꼬기업가로 여러 매스컴에 관심을 끌었고 놀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덕분에 10년 만에 가맹점은 284개로 불어났지만 2003년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이혼 사유 등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혼하면서 남편 오진권 씨는 놀부 주식 75%와 직영점 5개 또는 놀부 주식 25%와 직영점 14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부인 김순진 씨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었고 부인이 주식 75%, 남편이 주식 25%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주식 25%를 부인에게 다시 매각하고 놀부 직영점 14개도 모두 정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오진권 씨는 순애보라는 순대보쌈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면서 영업정지 가처분 신고장을 받게 됩니다. 이혼 당시 맺었던 동종아이템 사업 불가 조항 때문이었는데요. 결국 소송까지 갔지만 패소하게 되고 가맹점에 50억의 손해를 배상하기까지 합니다. 당시 오진권 씨는 비록 이혼했지만 한때는 부부였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났다고 전해지는데요. 이후 이야기가 있는 외식 공간을 창업해서 보쌈 대신 다른 메뉴로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김순진 회장은 놀부 기업의 대주주로 회사를 엄청나게 키우는데요. 2001년 놀부 매출액은 230억 정도였는데 2010년 1100억을 기록했습니다. 약 10년 만에 3배가 넘는 매출을 달성했고 영업이익도 18억에서 80억으로 4배나 성장시켰습니다. 2007년 외환위기도 잘 견뎌내며 영업이익률 7%대의 준수한 실적을 달성하는데요. 놀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등 외식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이렇게 장사 잘 되는 놀부를 사모펀드가 가만히 두고 볼 리는 없죠. 모건 스탠리 PE는 놀부의 지분 약 70%를 1000억에서 1200억을 주고 인수합니다. 아마 모건 스탠리는 영업이익률 7%니까 본인들이 하면 20%나 30%까지 올릴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당시 놀부의 지분 90%는 김순진 회장이 나머지 10% 정도는 자녀가 갖고 있었고 놀부보쌈, 부대찌개, 항아리갈비, 유황오리 등 6개 브랜드의 7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매각 이유는 국내 시장 확장에 한계가 와서 글로벌 네트워크와 투자를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직전에 KFC와 버거킹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가 놀부 인수로 방향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사모펀드의 이윤 극대화로 인해 놀부 점주나 소비자에게 악영향이 미치는 것 아닐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었습니다. 당시 모건 스탠리는 놀부의 성장성뿐만 아니라 증권시장에 상장해서 기업 공개까지 염두에 뒀다고 했는데요. 놀부 매각 후 김순진 회장님은 부동산을 매입해서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의 놀부 인수는 처절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놀부를 1200억 가까이 주고 인수했지만 매각할 때는 200억 정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1000억 가까이 손해를 본 건데요. 인수 첫 해인 2012년 매출액 794억, 영업이익 13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도 영업이익보다 88%나 줄어들었을 때 합병 관련 비용과 투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바로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16년까지 매출은 회복했을지 몰라도 영업이익은 반토막 가까이 났습니다. 아마도 사모펀드가 이익을 배당해 갔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2017년부터 본격적인 매출 하락이 시작됩니다. 매출액이 1015억으로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시작되는데요. 2018년 매출은 867억으로 더 떨어집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20억이나 찍히게 되는데요. 2019년 코로나가 덮치면서 2021년에는 매출이 400억대로 확 줄었습니다. 정보 공개서를 보면
2022년에는 매출액 330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166억을 기록합니다. 모건 스탠리 입장에서 보면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매출이 떨어진 첫 번째 문제로 아마도 모건 스탠리 전략인 좋게 말하면 사업 다각화, 그냥 말하면 브랜드 늘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1년까지 놀부의 브랜드는 5개에 불과했지만 2013년 8개, 2014년 11개, 현재도 놀부 이랜드의 브랜드만 13개나 됐습니다. 놀부 김치찜, 놀부 옛날 통닭, 놀부 해물찜, 놀부 감자탕 등 한 번도 못 본 브랜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역사가 있는 놀부 항아리갈비의 매장 수는 6개인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부에서 나온 브랜드만 무려 33개나 됩니다. 레드 머그커피나 엔테이블 등 한식과 관련 없는 브랜드도 많습니다. 매장 수도 10개 이하가 대부분인데요. 이건 프랜차이즈 실패가 아니라 브랜드 확장의 실패라고 불러도 될 것 같네요. 게다가 해외 시장 진출도 잘 안 됐습니다. 한국의 1세대 대표 외식 브랜드였는데 사모펀드 매각 이후 하락이 시작된 것 같네요. 두 번째 문제는 놀부의 가맹점 감소가 실적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브랜드는 그렇다 쳐도 주력 브랜드의 가맹점 감소가 코로나 전부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대표 브랜드였던 놀부 부대찌개 가맹점은 2017년 421개였다가 2019년 323개에 그쳤고요. 놀부 보쌈 족발의 가맹점도 2017년 229개에서 2019년 162개로 줄었습니다. 지금은 더 가파르게 줄고 있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놀부 부대찌개는 가맹점 수 203개이고 계약 종료가 54개나 됩니다. 2021년부터 50개 가까이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이 속도면 3, 4년 안에 다 없어질까 걱정이 되네요. 이유는 아마도 가맹점의 수익성 악화 때문인 것 같습니다. 2023년 놀부 부대찌개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1억 5천 정도입니다. 서울이 2억 7천이고 지방은 1억 안 되는 곳도 많습니다. 작년에 한 달 매출이 800만 원도 안 된다는 거죠. 최초 브랜드였던 놀부 보쌈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2023년 기준 놀부 보쌈의 가맹점 수는 103개인데 계약 종료가 매년 40개 가까이 됩니다. 이 속도면 2, 3년 안에 뭔가 획기적인 전략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놀부 보쌈의 문제도 가맹점 매출에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 평균 매출액이 1억 1천만 원 정도인데 그것도 서울이 1억 3천이고 지방은 1억도 안 되네요. 더 장사 안 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점주님들이 계약 종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가맹점을 살릴 방법은 연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놀부 보쌈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놀부의 기업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해서 그 손실을 본사와 가맹점에 떠넘긴다는 점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놀부를 일수할 당시 순자산 가치는 252억 원, 자기 자본은 174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모건 스탠리는 이 회사를 1,100억 원에서 1,2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순자산으로 치면 4배 이상이고 자기 자본으로 하면 6배 이상을 줬는데요. 매각할 때 보는 삼각전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8배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놀부의 성장을 기대하고 엄청난 프리미엄을 얹어준 걸로 보이네요. 당시 놀부는 한국 1위 브랜드였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해 매년 인수금융 비용까지 전부 놀부에 떠넘겨 현금 유동성까지 고갈시켰습니다. 놀부는 돈을 버는 대로 족족 모건 스탠리가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보통 4, 5년이 지나면 사모펀드는 재매각하고 차익을 챙기는데 매년 기업 가치가 하락한 상황이라 10년 넘게 아무도 사주지 않았습니다. 2021년 인수하겠다는 회사가 나왔습니다. 투자 목적 회사인 MB홀딩스가 200억 원의 신규 투자를 한다고 나선 건데요. 놀부 지분 57%를 획득하며 최대 주주로 나서고 모건 스탠리는 2대 주주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결국 놀부를 1200억 가까이 인수해서 200억에 재매각한 건데요. 약 1000억 가까운 손실을 본 걸로 나옵니다. 하지만 회사에 돈이 없기 때문에 놀부는 아직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곤지암 물류센터를 매각하고 놀부의 청평연수원과 음성공장을 담보로 20억 원을 차입했습니다. 놀부 본사의 자본이 늘어난 이유는 가맹점들이 돈을 잘 벌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매각과 차입을 계속하기 때문으로 보이네요. 한때 놀부에서 맛있게 먹었던 소비자로서 놀부의 메뉴와 맛이 다시 살아나길 희망해 봅니다. 놀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다음에도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